박원순 서울시장님, 문재인 대통령님과 등을 돌리시나요? 자, 이렇게 뽑았습니다. 박원순, 뭔가 등 돌리나? 근데 뭐든지 다 말아먹고 있는, 서울시정도 말아먹고 있는 박원순이 이제 나라까지 말아먹으려는 야심을 가지고 또 노조하고 짝짝꿍 해보려고 어제 노조 그 시위대에 탁 털퍼석 앉아있는 걸 보고 어떻게 한 나라에 그 메가폴리스라고까지, 시티라고까지 하는 우리 서울시장이 저런 꼴로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희정 날라갔죠. 그 다음에 이재명 날라갈 거고요. 다음은 박원순이다. 이러니까 노조하고 그냥 꽉 붙어가지고 있으면서 정말 제목 뽑은 대로 문과 등을 돌리고, 왜냐면 문도 이렇게 쫙 내려가는 각이기 때문에 이런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민주당 내에서도 논란이 됐다고 그래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나 또 민주당 입장에서 보더라도 지금 한국의 노조가 좀 너무 심하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특히 이제 어제 한국노총에서 이른바 탄력 근무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탄력 근로제를 확대하기 위한, 현재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번에 야당 원내대표들, 그러니까 여야 원내대표들과 만났을 때 탄력 근로제 기간을요, 현재 3개월입니다. 3개월을 6개월, 1년으로 늘리도록 합의를 했어요. 이것에 반대하겠다고 지금 노조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와서 박원순 시장이 마이크를 잡고 여러분들 지지한다 격려를 해버린 겁니다. 그럼 뭐예요? 대통령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민주당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 탄력 근로제는 기간 늘리는 게 맞습니다. 전 세계에서 탄력 근로제 3개월 이런 나라 없어요. 6개월, 1년. 또 어떤 나라는 근로자와 계약해서 그걸 풀어주는 겁니다. 자본주의 사회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풀어놓았는데 그 집회, 반대한 집회에 가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열받습니다. 노조랑 앉아있는 박원순, 죄송합니다. 박원순 시장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어저께 한노총 집회에 참석을 해가지고 거기에 서울시장이 연설까지 했다. 한노총에 있는 노조들은 소리 지르고 난리를 났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 아부만 했어요. 뭔가 이 나라를 위해서 설득을 했다면 제가 설득을 했다 하더라도 사실은 비난받아야 됩니다. 그 자리에 간 거 자체가.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근데 뭐라고 했냐. 노조하기 편한 서울시 만들겠다. 그러면서 대권 꿈은 부글부글 갖고 있으면서 노조하기 편한 대한민국 만들겠다. 이제 서울시 말아먹은 데 이어서 대한민국도 말아먹겠다는 야심을 드러낸 자리였다. 저는 이렇게 정의하겠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박원순 시장 도대체 한 게 뭡니까? 지금 지난번에 고시원에서 그렇게 어렵게 살던 사람들, 노조하기 좋은 서울시가 아니라 정말 그렇게 고시원에서 억울하게 죽는 그런 서울시는 안 만들겠다, 이런 얘기해도 시원찮은 분이 거기는 얼굴만 쏙 내밀고 그러고는 살았든지 아무 말도 안 한 거예요. 게다가 뉴타운은 다 이거를 해제를 시켜가지고, 그게 앞으로 어떻게 되냐면, 뉴타운이라는 건요, 물론 땅값이라든가 아파트 짓는데 문제도 있지만은, 뉴타운 지역은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는 지역도 뉴타운 지역의 요건입니다. 거기 그냥 두면은요, 무슨 화재 났다 하면은 고시원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딱 뒷짐짓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박원순은요, 서울시를 망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어제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어제 발언 가운데 참 무지한 발언이라는 게 하나 제가 눈에 탁 띄었어요. 자, 핀란드 예를 들면서 노조 조직률이 높을수록 국가 경쟁률이 올라간다. 노조 조직률이 높을수록 국가 경쟁력이 올라간다. 핀란드를 봐라. 핀란드 잘 사는 나라죠. 선진국이죠. 선진국인데 핀란드하고 대한민국은 경제 사이즈가 틀립니다. 두 번째, 한국의 노조와 노조 스타일이 틀려요. 거기는 한국의 노조만큼 전 세계에서 전투적 노조가 있는 곳이 없습니다. 이 전투적 노조와 핀란드의 노조는 차원이 틀립니다. 또 노조 분위기가 틀려요. 물론 이제 그러면 이제 한국 노조에서는 한국 기업이 압도이지 이런 이야기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 전에 노조 본인들만 보십시오. 노조 차원이 틀립니다. 핀란드 노조가 나와가지고는 자기들의 임금 인상, 복리후생과 관계가 없는 정치 문제, 사회 문제 들어와서 대보하지 않습니다. 그런 나라는요. 그냥 회사에서 복리 문제, 임금 문제 이런 문제만 신경 쓰지, 갑자기 무슨 노조가 들고 일어나가지고 미군 철수하라고 한다든지 무슨 평택 미군기지 대모 이런 거 안 해요. 거기 노조는요. 그런 노조. 그런데
한국의 노조 조직이 높아지면 대한민국이 국가 경쟁력 떨어집니다. 솔직히 한번 떨어집니다. 왜? 이런 전투적 노조 가지고는요. 그래서 이분이 좀 공부를 좀 잘못했구나. 자꾸 이제 우리나라 좌파들이요. 이 유럽에 있는 조그만 나라들과 우리 비교를 많이 합니다. 맞아요. 뭐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500만 덴마크, 명이잖아요. 500만. 그래서 이제 그들을 강소국이라 해서 우리가 강소를 본받자. 우리는 경제 사이즈가 틀려요. 대한민국 5,200만 명입니다. 그 나라들은 대한민국에 우리는 일개 지방자치단체밖에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GNP가 거의 3만 달러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경제 사이즈는 유럽의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스페인 같은 국가들과 비교하면서 경제 정책이 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현재 5천만 명 이상의 국가 가운데선 경제학자라서 좀 다릅니다만 일부 경제학자들은 5천만 명 이상의 국가 가운데서 빈부격차 가장 없는 나라는 첫 번째는 독일이고 두 번째 대한민국입니다. 빈부격차 참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제 자꾸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비교하니까 대한민국은 헬조선이다? 이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5천만 인구에 맞는 사고의 틀, 정말 우리가 좀 중대 강국의 사고의 틀로 이거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500만짜리 덴마크의 인구, 무슨 700만, 600만짜리 노르웨이, 핀란드 500만짜리 인구를 보면서 거기가 이러니까 우리도 거기 흉내낸다. 이건 아닌 거예요. 그거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 사람이, 그런 꿈꾸는 사람이 그렇게 좁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경제학을 조금이라도 공부했으면 좌파지지 못하죠. 정말 요즘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이 좌파 탈출 순서는 지능순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지금 아까 F22님 랩터님께서 모내기를 서울 한복판에서 하고 그다음에 벌꿀을 기르고 그러면서 왜 이번에는 왜 겨우살이는 왜 안 하는지 박원순 시장이 아마 더위보다도 추위를 더 타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고생해 봤으니까 아니, 안 한대잖아요. 안 한대요? 예, 아이고야. 지금 연기한대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왜 그렇지가 뭐예요? 편한 거죠. 저기 해보시지. 너무 추우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해보시지. 해보니까 너무 고생스러우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반대하셨나? 뭐 그 부인이 이번에 나는 거기서 부채질 못해가 아니라 나는 거기서 뭐 같이 못 있어 이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더위는 견뎌 추위는 못 견뎌요 사실. 만나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가난한 사람들이요, 정말 서민들이 저 어렸을 때 정말 가난해 봤습니다. 대학 다닐 때 더위는 견뎌, 추위는 못 견디겠더라고요. 더위는 사실 거의 팬티만 입고 그늘 쫓아가는데 추위는 진짜 못 견딥니다. 네, 이트맨님 888명 시청 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문재인 그 대통령하고 이 박원순 시장하고 굉장히 비슷한 게 있어요. 그 독서라는 것이 자기가 본 것만 갖고 그거 가지고 계속 맞습니다. 이제 네. 돌려막기를 한다는 네. 점에서는 전 비슷하다. 그리고 진짜 공부를 박원순 시장은 아침에 출근하면은요, 이 신문 이런 거 이렇게 다 오려가지고 복사하고 자료. 이분은 사실은 정말 무슨 자료조사 알바를 하는 게 낫지, 왜 서울시장을 하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분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장이라는 건요, 정말 어떤 점에서는 웬만한 장관 10명 갖다 놔도 이 광채에 가리는 어마어마한 자료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자료 조사해가지고, 그리고 그뿐이 아닙니다. 외국에 가서 있었을 때도 이 자료를 이렇게 다 복사를 해갖고 왔다는 거예요. 이거는 저작권 침해입니다. 이분 변호사 맞습니까? 이거 진짜 만주 변호사인지 진짜 변호사인지 저는 그거를 모르겠어요.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이게 네. 그릇의 크기가 있습니다. 네. 하는 일을 보면 그릇의 크기를 알 수 있어요, 솔직히. 자, 너무 정말 웃기고 있어요, 우리를. 네. 큰 틀에서 보면은 참모들이 자료를 정리오면은 그 자료를 자기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리더의 그렇죠. 덕목입니다. 리더는 그거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이 읽고 싶은 거 어이고 있으면 누구 말대로 네. 자, 이재명 지사의 말 다시 한번 인용했습니다. 나의 1시간은 1300만 시간입니다. 그러면 그 말대로 박원순 시장님 1시간은 1000만 시간이에요. 1000만 시간이 이걸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정말 큰 틀에서 서울시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큰 틀에서 보고서를 받아보고 분석하고 또 그와 관련된 책도 읽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또 많은 사람 만나야 됩니다. 정말 내 쪽 사람뿐만 아니라 반대하는 쪽 사람들도 만나보고 이러면서 큰 틀에서 봐야지. 아니 이거 어리고 아까 누구 말대로 시내에다가 모내기 하는 시설 만들어 놓고 정말 그건 아니지요. 그건 서울시는 그렇게 운영하는 게 아니죠. 서울시는요 전 세계가 주목하는 시입니다. 1000만 이상의 도시고 굉장히 세련된 도시입니다. 서울시는요. 한 몇 년 전에 제가 통계를 봤더니 태국 사람들한테 여론조사를 했어요. 당신이 가장 가고 싶은 도시가 어디냐 했더니 의외로 뜻밖의 서울이 나왔어요. 전 파리인 줄 알았습니다. 런던이나 뉴욕인 줄 알았어요. 서울이 나왔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큰 틀에서 서울을 세계화시킬 것인가, 세계인들의 수도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동아시아의 수도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이걸 꿈꿔야지. 아니, 모내기 한다고, 그럼, 아이고야. 참 할 말이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기 스크랩 병이고 크먼 헤이님처럼 그다음에 모히토 향기님께서 주사급이 됐는데 듣는 주사들이 오히려 명예훼손이라고 합니다. 요즘 주사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때만 해도라도 복사를 많이 해야 됐어요. 네. 또 우리가 못 살고. 아, 그럼요. 거기 백개 그 쓰고 했죠. 복사방을 차리시는 게 나을 것 네, 같습니다. 근데 지금과 같은 이 박원순 시장의 여러 가지 행보 이거 볼 때 제가 보기엔 세 번째로 이렇게 타겟이 돼가지고 날아갈 것 같아요. 또 박원순 시장도 이렇게 털면은 나올 것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있겠죠. 네. 그래서 제목도 문과 등돌리나 자, 또 당하나 제가 그럼 뭐 이런 예상을 건데요. 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현재 박원순 시장은 친문이 아닙니다. 그렇죠. 친문은 굉장히 똘똘 뭉친 집단입니다. 그들이 정권을 재창출하기 원합니다. 자, 노무현, 문재인 또 이렇게 친노, 친문 누구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박원순은 그 그룹이 아닙니다. 정말 그 그룹을 본다면 사돈의 팔촌도 아닌 것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결국은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제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거 당연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하에서는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박원순 시장은 거리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현직 대통령을 약간씩 공격해야지 자기가 또 대통령 되기가 쉽거든요. 그러면 이제 박원순의 갈 길은 빤합니다. 친문과 거리를 두고 간다. 그럼 친문 쪽에서는 새로운 후보를 내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후계자를. 과거에 정동영 씨가 노무현 대통령 각을 세운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여기는 누군가를 내세울 겁니다. 그럼 전쟁이 벌어지죠. 그러면 현재 여권 내에서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때 박원순 시장을 여권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왜? 검찰권 장악하고 있어. 경찰권 장악하고 있습니다. 언론도 장악하고 어떻게 있죠. 할 것인가? 네. 자, 여러분들 재미있는 상황들이 여러분들 예상할 수 없는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네, 안희정. 그런 다음에 이재명, 그 다음에 넘버 3까지 여러분 보시면 굉장히 재밌는 얘기가 나올 거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안희정이나 이재명 지사보다도 훨씬 더 이제 뭐 시민단체를 비롯해갖고 또 지금 3선 서울시장을 했기 때문에 그냥 털지 않아도 그냥 툭 치면은 나올 게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박원순 시장 여러 가지로 좀 생각 좀 해갖고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 네, 고민 많이 해야 될 거예요. 네. 내부 권력 투쟁이 지금 뭐 내전 상태가 아니라 여러분 아주 그냥 이미 터져가지고요. 그냥 지금 피 흘리고 그 다음에 칼싸움 뭐 별거 다 하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보셔도 될 겁니다. 제가 시간이 다 됐는데 한마디 말씀드리면 최근에 여론조사에서 박원순 시장이 현재 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이재명보다 더 낮은 걸로 나와요. 뭐 이낙연 총리는 훨씬 낮은 걸로 나옵니다. 그렇다면 그런데 이제 박원순 시장은 당내 세력이 없습니다. 지지한 의원 하나도 없어요. 그럼 당내는 없습니다. 그러면 당외에 있는 일반인들의 지지를 가지고 하는데 현재 서울시장이라는 유리한 프레임을 가지고도 그것밖에 못한다는 것은 임팩트가 없다는 거예요. 임팩트 못 만듭니다. 그러면 임팩트를 만들려면 결국 현 정부가 각을 짓는 게 임팩트입니다. 가장 강한. 자, 그렇게 됐을 때 현 정부에게 놔두겠습니까? 그래서 박원순 시장은 굉장히 어려운 길을 갈 수밖에 없다. 대권 행로에서는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게 안영원의 분석입니다. 네. 아우방님, 팝콘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이재명부터 시작을 해갖고 박원순까지 줄줄이고 또 한 명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냐? 지금의 이 움직임은 어떻게 볼 수 있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추리력을 좀 발휘하시면은 굉장히 재밌는 답이 나올 겁니다. 벌써 나왔습니다. 김어머님이 중년체, 문과 같이 대선 후보 경선했던 최성은 어디 갔지? 잘렸습니다. 네, 잘렸습니다. 잘하는 분인데 안 됐어요. 솔직히 안 됐어요. 그 저하고 동갑입니다. 형님도 좋은 분인데. 그 형님이 저하고 굉장히 친한 분인데 그냥 경성도 안 붙여주고 잘라버린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최성 시장은 지금 굉장히 그때 당시에 여론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이 대선에 한번 나와가지고 몸무게 높이고 그 다음에 문재인 후보 계속 백업을 했어요. 그런데도 은혜도 모르고. 현역 시장인데 네. 어떻게 잘라버립니까? 그게 바로 이 좌파의 무서움입니다. 자, 찰스님 어느 별에서 왔니? 저도 그때 그 생각했어요. 최성, 너 어느 별에서 왔니? 그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여러분 우리가 아이고, 열심히 진짜 팝콘 가구를 보되 눈을 아주 그냥 초롱초롱 빛내면서 이번 사안 봐야 됩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 정말 제가 지난번 토요일 날 보니까 한심 그지 없습니다. 자, 이제 이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도 말아먹고 이 대한민국을 말아먹을 일은 저는 없을 거다. 오늘 결론을 그렇게 내리겠습니다.
일단 앞으로 기간이 문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걱정이죠. 네.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네, 되고요. 정신 우리가 네. 차려야 2022년 총선 잘 치러야 됩니다. 네, 여러분. 이 나라는 우리나라입니다. 네, 여러분이 우리나라입니다. 네. 여러분이 다 길도 닦고 세금 내고 네. 그다음에 땀 흘린 그래서 만든 우리나라입니다. 네. 여러분. 함께 지켜야 됩니다. 네.